오늘 이 영상 보시면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오는 속력 개념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쉽고 명확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속력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심지어 과학에서도 나와요. 애매하게 알고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속력이란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얼마나 빠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달리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달리기에서 누가 더 빠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통은 동일한 거리를 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275m를 17초 동안 갔고 B는 339m를 25초 동안 갔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자,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비교라는 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달린 거리도 다르고 걸린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달리기를 할 때 보통은 100m나 1000m처럼 거리를 일정하게 맞춘 뒤에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근데 수학에서는 좀 달라요. 이 기준이 반대로 시간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속력이 빠르기라고 했는데 빠르기라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달리기처럼 자,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반대로 이건 수학에서 속력을 말하는 방법인데 시간을 일정하게 두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이 수학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초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A는 10초 동안 50m를 달렸고 B는 10초 동안 70m를 달렸다. 그래서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빠르기라는 것,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랑 시간을 동시에 봐야 돼요. 거리랑 시간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속력은 2번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속력의 수학적 정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냐. 자, 이게 속력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럼 아까 예시를 다시 살펴볼게요. A는 17초 동안 275m를 갔고 B는 25초 동안 339m를 갔는데 우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춘다고 했잖아요. 자, 시간을 일정하게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 무조건 1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17초도 1초로 만들어야 되고 25초도 1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 S는 초가 0으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세컨드의 앞장인 S를 따서 단위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시간의 단위는 뭐가 있냐? 초가 있고 미닛, 분이 있고 시가 있고요. 데이도 있고 1년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단위들을 보통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하고 1초, 분, 1시간 이런 것들을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단위 시간이라고 부르고 거리의 단위는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속력의 수학적 정의로 돌아가 보면 이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몇 미터 갔냐, 1분 동안 얼마나 갔냐, 1시간 동안 얼마나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동했냐는 뭐 미터나 보통 킬로미터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교과서스럽게 쓰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게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속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당이에요, 당. 이 당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자, 제가 이 수학 수업을 할 때 활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학도 언어라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언어가 뭘까요? 언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등 어떤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뭐 생각, 느낌 같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다. 영어나 국어 같은 건 어떤 문장을 사용하고 뭐 알파벳이나 한글의 자음 모음 등을 사용하는데 수학에서는 뭘 사용하냐? 국어에서의 문장에 해당하는 건 수학에서 식이고 한글이나 알파벳 대신에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수학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와 기호를 이용한 식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국어,
한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의 식을 한글의 문장으로 잘 번역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반대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듯이 수학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뒤에 우리가 실제로 활용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그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수학이 언어라는 거에 대해선 뒤에서 문제 풀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다시 속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인데 이 당의 역할이 뭐냐? 수학적으로 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분모가 되고 뒤에 있는 건 분자가 됩니다. 이거를 수학으로 번역하면 단위 시간 분의 이동 거리가 되고요. 이게 바로 속력인 것이죠. 우리가 영어를 얘기할 때 I am a boy 문장이 있으면 I a boy am 왜 이건 안 돼?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이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정한 규칙이고 문법인 거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을 기준으로 당 앞에 있는 A를 분모로 놓고 당 뒤에 있는 B를 분자로 놓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앞에는 기준이 되는 거고 당 뒤에 있는 B는 측정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단위 시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1초, 1분, 1시간처럼 1을 기준으로 단위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동 거리는 보통 미터나 킬로미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1초에 몇 미터를 가냐 혹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보통 요 1은 생략을 해줍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per sec, 킬로미터 per hour라고 해요. 자, 여기서 영어로 하면 영어에서는 분자부터 읽어요. 우리는 분모부터 읽는데 미터 per sec라고 해서 거리 per 시간이 됩니다. 한글이랑 반대죠. 한글은 시간, 당, 거리였는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항상 분수로 이렇게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쓰기 쉽게.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속력의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단위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속력을 포함해서 활용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할 때 도움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가고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보고 구매를 한 후에 거꾸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훈이네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야겠죠. 이거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니까 자,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을 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바로 식을 세워도 돼요. 근데 어려우면 식을 세우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한글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식은 그 한글 문장의 의미를 영어처럼 수학의 식으로 번역한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한글 문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글 문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 문장을 수학의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글 문장으로 뭘 생각해서 뭘 정리해야 되냐? 바로 등식을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차 방정식이 뭔지 잘 기억하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1차 방정식은 바로 미지수가 있는 등식이에요. 등식. 그러니까 이 등식은 뭐랑 뭐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식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한글 문장으로 뭐랑 뭐가 같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뭐랑 뭘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속력 문제에서는 총 다룰 수 있는 개념이 3개입니다. 속력, 거리, 시간. 이 3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속력이랑 어떤 속력이 같다. 혹은 어떤 거리가 어떤 거리랑 같다. 어떤 시간이 어떤 시간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뭐랑 뭐가 같다라고 일단 의미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식으로 번역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랑 뭐를 같다고 해야 되냐 할 때 거리랑 시간을 같다고 하거나 속력을 거리랑 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단위 개념끼리 같다고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글로 먼저 생각하고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이 한글로 먼저 생각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곧바로 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랑 뭐가 같다고 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력과 속력이 같다고 두려면 갈 때 속력과 올 때 속력이 같다? 이미 4km/h랑 3km/h가 같다고 둘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속력은 같다고 두기가 어렵고, 그럼 거리로 해보죠. 거리는 뭐랑 뭐가 같을까요? 집에서 서점으로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자 서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같다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은 뭐랑 뭐가 같냐, 이 문제에서 같다고 둘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서점으로 간 시간이랑, 그리고 서점에서 책 구매한 시간이랑,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뭐랑 같냐, 3km랑 같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거리를 같다고 하거나 시간을 같다고 하거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한 이 한글 문장을 수학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속력의 정의를 먼저 다시 볼게요. 자,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이고, 수학의 식으로 표현하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속력을 거리로 표현하거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양변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돼서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속력을 나눠주면 속력이 약분되면서 시간은 거리 곱하기 속력이 되죠. 자, 그래서 속력식, 거리식, 시간식, 이렇게 세 가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속력의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기만 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속력의 식인 거고, 거기서 몇 초만 투자해서 이렇게 식을 변환해서 거리식, 시간식까지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몇 번 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식을 변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 번에 거리식이나 시간식까지 다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거리에 대한 등식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거리 등식, 우리가 집에서 서점까지 간 거리와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리 같죠? 근데 문제에서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 이걸 물어봤고 처음에 우리가 이 구해야 되는 걸 x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좌변은 번역하면 그냥 x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리고 서점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거리식을 구했죠. 자, 여기 이 가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서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서점에서 집까지의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될 텐데, 문제에서 서점에서 집까지 걸어간 속력이 3km/h라고 줬기 때문에 자, 이 속력은 4km/h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나와 있나요? 전체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만 줬지 서점에서 집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간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거리 등식은 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등식을 세워서 풀어야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시간 등식을 우리 아까 한글로 정리한 게 뭐였냐면, 자,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서점에서 책 구매한 시간 둘, 세 번째가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간 시간, 요걸 모두 더한 게 총 3시간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죠. 근데 대신에 시간에 대한 식을 써서 구할 수 있어요. 집에서 서점으로 간 시간은 거리 곱하기 속력인데, 자, 거리는 우리가 아까 x라고 설정을 했고요. 속력은 몇이었죠? 4km/h. 그죠? 4km/h고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시간은 문제에서 30분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집까지 간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거리 곱하기 속력인데, 거리는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예요. 그리고 속력은 문제에서 3km/h라고 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해서 모두 더하면 이게 총 3시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수학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단위에 대한 얘기인데, 단위. 보통 단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를 꼭 계산을 해주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단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왜 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냐? 뭐 사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단위 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학교나 실제 세상에서 어떤 계산을 할 때는 단위가 매우 중요해요. 이 단위 하나를 실수해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위를 계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단위를 계산하면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걸 식으로 세우면 4x가 되고요. 자, 30분이니까 플러스 30을 하고, 또 서점에서 집으로 가는 건 3x가 되겠죠. 3 곱하기 x니까 이렇게 3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좌변은 7x가 되고요. 30을 이항하면 3 빼기 30이 돼서 마이너스 27이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분의 27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죠. 시간에 마이너스가 있나요? 시간이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걸 실수했냐, 한번 단위를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거리는 x미터예요. 그리고 속력은 4km/h고요. 그리고 30 민이 되고, x미터에다가 3km/h는 시간은 간단하게 hour로 쓸게요. h로. 자, 그럼 여기서 단위를 볼까요? 단위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hour분의 미터 곱하기 킬로미터가 돼요. 분명히 이 항은 시간인데, 시간은 뭐 분이든 hour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단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우리가 넘어갈 때 속력을 나눠줬는데 우변에서 속력을 곱해주는 식으로 잘못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고치면 원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위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단위가 여기는 hour가 나온다고 치고 거리는 킬로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속력은 km/h가 되고, h는 km/h 분의 킬로미터가 돼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킬로미터분의 킬로미터 곱하기 hour가 돼서 약분하면 h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간은 거리 곱하기 속력이라는 건 제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잘못 쓴 거고, 여기서 다시 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집에서 서점으로 간 시간은 4km/h 분의 x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서점책을 구매한 시간 30분이 그대로 가고, 이번엔 3km/h 분의 x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게 총 3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30분을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hour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면 나머지 속력 시간에서 다 hour를 쓰고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줘야 돼서, 30분은 전체 60분분의 30분이니까 2분의 1 hour가 됩니다. 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kg분의 x킬로 요거 약분하고, 킬로 x킬로 약분하고, 자, 그럼 남는 건 뭐냐, 4분의 x의 hour, 2분의 1 hour, 3분의 x hour는 3 hour. 자, 여기서는 단위를 이제 없애줘도 되겠죠.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4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x는 3이고,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12를 곱해볼까요?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보면 3x 플러스 6 플러스 4x는 16이고, 6을 이항하면 7x는 30. 그래서 답은 7분의 30이 됩니다. 단위는 거리니까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속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속력뿐만 아니고 모든 활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식을 세우기 전에 한글 문장으로 뭐랑 뭐랑 같다고 둘지 먼저 정리한 후에 등식으로 번역을 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 이어서 농도 문제 그리고 함수까지 쭉 이어서 영상을 더 만들 예정이니까 구독을 누르고 함께 수학을 마스터 해보자고요. 새로운 AI 시대에 필요한 AI 스마트 자기조도학습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